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6월 30일 오전 11시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됐습니다. 의사 출신이고 코로나 방역을 지휘했던 분이죠. 주목되는 부분은 지금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이 의료대란을 과연 수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의료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실책, 가장 미친 정책이 바로 의대 2,000명 증원이었죠. 가장 값싸고 효율적인, 그러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던 이 한국 의료 그리고 의대 교육을 정말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뜨렸습니다. 지금 의사 양성 체계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 면허를 따고 전공의 수련 과정, 인턴부터 레지던트 3, 4년까지의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친 이후에 전문의가 배출되는 이 과정 자체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지금 상급 종합병원과 같은 수련 현장에 전공의들이 사라졌죠. 사태 이전에 13,500여 명에 달하던 전공의 숫자, 지금은 2,500명 정도인데 사태 이전 수준의 약 18% 정도입니다. 그러니 전공의들을 정말 쥐어짜서 정말 저임금의 고효율 노동력으로 돌아가던 이 상급 종합병원들이 돌아갈 리가 없죠. 그러니 곳곳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병원은 병원대로 적자입니다. 또 이걸 메꾸느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금 몇 조를 끌어다 썼죠. 그러니 여기저기 곳곳에서 파탄을 불러일으킨 게 이 윤석열표 의대 증원이었는데, 그런데 이 의료대란을 만든 주범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사라져 버렸죠. 윤석열에 이어서 이번 인선으로 조규영 복지부 장관, 그리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다 물갈이가 되었는데, 정은경 후보자는 서울대 의대를 나왔죠. 그리고 같은 학교에서 보건학 석사, 예방의학 박사를 지냈습니다.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면은 거의 감염 예방, 이 방역 부분에서 일했던 분인 것 같고, 의사로서의 어떤 임상 경험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 후보자는 소감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부터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이 큰 고통을 감내했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강화해 모든 분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등 국민 목소리가 적극 반영된 의료개혁을 추진해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겠다.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으로 의정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의료개혁이란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뭔가 갈아엎는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정말 가장 효율적인,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시스템이었죠. 물론 지금 지난 20년간 아주 누적된 문제 때문에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선의 대상이지 개혁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뀌는 이 정책 어떤 당국자들마다 자꾸 의료 개혁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것,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인데, 일단 의협에서는 이 정 후보자에 대해서 환영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제 29일 입장문을 통해서 정은경 장관 내정자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문가로서 당시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과학에 근거한 판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었고 위기 대응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내정자가 지닌 전문성과 합리적 태도, 공공의료에 대한 깊은 이해는 현재의 의료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내정자는 지명 소감에서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으로 의정 갈등을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의지에 깊이 공감하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와의 신뢰 회복과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의대생 대표라고 할 수 있죠.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확실히 현장 관련 전공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저희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떠나면서 의대 교육 현장, 수련 현장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전문의 배출 5분의 1 토막, 그리고 의사 배출 10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지금 어떻게 해결할지, 수습할 수 있을지 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너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서 지금 의대 교육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되면 트리플링이 되는데 올해도 지금 의대생들 수업 참여율이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올해까지 지나면 24학번, 25학번, 26학번, 이 세 학번이 어떻게 동시에 수업을 진행합니까? 지금 3,000명 수업하던 학교들이 7,500명으로 늘어났죠. 그런데 이게 내년에 되면은 10,000명이 넘어가면 불가능한 거죠. 이게 지난해부터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해결 방안을 빨리 내어달라.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 저희도 방송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지금 시간만 흘러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되더라도 이걸 과연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자, 지금 그동안 의협에서도 이 대응에 있어서 저는 정말 왜 이렇게 대응을 못할까, 왜 이렇게 정치력이 부재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대선 국면이 굉장히 좋은 이런 기회인데 그 기회를 참 못 살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이번에 전공의 그 대표 지도부도 바뀌었죠.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전 그 비대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24일에 이 박단 씨가 사퇴를 했고, 그에 이어서 한성존 서울 아산병원 전공의 대표가 새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는 이런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자, 지금 새로운 지도부는 한 3가지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그리고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재검토해달라. 폐기가 아니라 재검토네요. 두 번째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그리고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해달라는 것. 세 번째는 보건의료 거버넌스, 그러니까 보건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이 기구에 있어서 의사 비율을 확대해달라, 또 제도화해달라. 이 3가지를 크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구사항을 좀 압축해서 대표적인 것들을 좀 명확하게 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들은 계속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악마화하면서 왜 안 들어오느냐, 대체 뭘 더 해줘야 되냐, 이런 식의 논조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사단을 만든 건 전공의 의대생이 아니죠. 정부 아닙니까? 아무런 논의도 없이,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밀어붙인 정책 때문에 지금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고, 이 의대생들, 전공의들은 직접적인 피해자죠.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강압적으로, 얼마나 이 자유를 억압하면서 온갖 행정명령으로 이들을 몰아붙였습니까? 그래 놓고 마치 이들이 돌아오면 다 해결될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이 언론의 시선 매우 잘못됐죠. 저는 다른 것부터 왜 이들이 못 돌아오느냐? 정부를 못 믿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돌아가서는 도로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수련 환경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게다가 지금 의대 2,000명 증원했다가 올해 한해서 그 이전 수준으로 복귀를 했죠. 그러나 이거 얼마든지 또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떤 동료들의 눈치를 보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나만 돌아갈 수 없다라는 어떤 동료 의식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라는 것. 이거는 한두 해 생긴 문제가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이 정부가 계속 약속을 어겨왔기 때문에 쌓인 불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을 해소해주지 않는 한 이들을 그냥 돌아오라라고 해서 돌아올 이런 MZ 세대들이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는 미래에 대한 불안, 절망감인 것 같습니다. 모두들 지금의 이 한국 의료체계는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돌아가더라도 어떤 선배들과 같은 이런 미래가 보장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들이 뭔가 믿고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안들을 이 정부가 제시하느냐, 저는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보는데 좀 현명한 해결 방안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